공학 분야 표현 능력의 향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기술 보고서의 종류 및 형식, 2차 시 단행본 학술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그 단행본보다 지난 시간에 조금 이렇게 학생들이라든지 제 자신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다 보니까 조금 못한 말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기술 보고서에 대해서. 이 기술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뭐 철학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글만 이렇게 100페이지 이상, 뭐 소설가들은 수천 페이지도 쓸 수 있는 데 반해서 공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글을 못 써서 표나 그림 또 남의 참고문헌 인용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기술 보고서라든지 아마 단행본도 똑같을 겁니다. 수학책이나 뭐 이렇게 물리책, 화학책, 그 다음에 기계공학에는 뭐 고체역학책, 동력학책, 유체역학책, 연력학책이 있고 제가 하는 에너지 책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쓰는데 픽션과 논픽션이 있습니다. 픽션은 주로 이제 소설가 분들은 아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아주 수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그분들도 존경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객관적인 분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도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인용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기술 보고서는 아주 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책을 쓰는 단행본은 책이죠. 그러니까 보고서보다는 이제 좀 더 이론에 충실하고 아까 기술이 과학을 이렇게 결합시켰던 것처럼 단행본은 기술 보고서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결합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표나 그림, 인용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우리 설명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설득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시 기능이 있었어요. 매뉴얼 같은 거. 예.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림을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기술 보고서나 책에서는 물론 그림이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고 아주 대표적인 예가 194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수교가 이렇게 고유 진동수하고 외부 진동수가 같아지면서 공진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큰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아주 미국이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사진 하나를 딱 게시하면은 이해가 확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좋긴 한데 그림이 너무 부각되면은 기술 보고서는 이제 연구비를 주세요. 연구비를 받았으니 보고서를 냅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은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거거든요. 독자들한테 어필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현란하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이면은 설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대에 이제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건 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샌프란시스코 그 고유 진동수와 외부 진동수에 의해서 공진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툭 다리가 부러져요. 그 참 거기에서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보면 됩니다. 브릿지 프랙처라고 이렇게 쓰면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그 출렁거리는 와중에서 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단이 됐는데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한 지금 70년 전 얘기지만은 참 꼭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너무 그림이 이렇게 도드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림, 그 다음에 설명이라는 게 있고 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방점을 찍는 거는 그때 다리가 이렇게 공진에 의해서 진폭이 이제 증가하니까요. 무한 진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파단이 되죠. 그래가지고 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현수교가 왜 부러졌냐. 그래서 그 보고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만약에 인용했으면 거기다가 그거를 그 참고문헌의 리스트에 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공부를 한다면 그 책이라든지 기술 보고서에서 그 조사위원회 그 내용을 실어야 되는 거지. 막 그 저기 황색지라고 그러잖아요. 옐로우 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십거리 같은 것들처럼 어이구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 그 큰 도시에 뭐 다리가 부러졌어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선 그 후에 조사위원회 그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고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찾으시면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프랙처 인 뭐 샌프란시스코 콤마 뭐 USA 뭐 이런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표, 그림, 참고문헌 인용의 역할인 거죠. 표나 그림이 그러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정하게 과하지 않게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주제에서 조금 좀 오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 주제를 넘어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표나 그림을 사용할 때는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계세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공학 책이라든지 기술 보고서 같은 그런 내용을 그 비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써라. 그래서 여기 듣는 학생들은 우남희 선생님보다는 그 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한 걸로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면 학생들은 더 많은 걸 아시겠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저희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요. 그 박사학위 논문의 참고 문헌을 이제 찾던 중에 그 제가 했던 논문보다 훨씬 훌륭한 논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제 연구는 뭐였냐면은 이제 어떤 우주선이나 특히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에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이제 우주선이 화재가 일어나면 이거는 뭐 소방대원이 우주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멋있는 연구, 제가 생각할 때 멋있는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우주선 화재를 방지하는. 그런데 이제 그 찾던 중에 옛날에 이제 그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이 생겼을 때 전기기관은 조금 요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전문 용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자동차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은 내연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인터널 커머션 엔진이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타는 걸로 학생들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전기기관은 이제 외연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익스터널 커머션 엔진인데 밖에서 태우지 않아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칙칙폭폭하는 거가 밖에서 태운 건 아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태우는 연료하고 그 물이라는 그게 이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 수증기가 돼서 전기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은 연료와 공기가 들어가서 타서 그게 피스톤을 밀어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항상 어떤 강의를 하건 간에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거는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울진 삼척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은 그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전기기관을 움직이기 위해서 석탄을 캤어요. 탄광에서 이렇게 이제
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탄만 되는 게 아니고 가끔 이제 금속도 있거든요.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폭발이 일어나면 아주 그냥 뭐 그 동굴을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익스플로전 폭발이 아니라 그 제가 폭괭이라고 그래요. 폭괭. 태풍 같은 게 확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엄청 이렇게 그 사고사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920년대 논문입니다. 1920년대에 무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똑똑해요. 중력에 의한 영향. 이래가지고 요거를 점화원을 위에 놨다가 밑에 놨다가 옆에 놨다가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채 5페이지 아니면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10페이지 이내일 것 같은데 그걸 읽는 순간 그거는 그 PDF 그냥 저기 아니다 복사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완전히 그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난 무중력 했는데 뭐 우주선 타고 하고 막 이런 연구를 했다고 자랑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데도 너무 멋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보고서라든지 책을 쓰는데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은 제일 먼저 사실은 그 제목, 뭐 저자, 요약, 서론, 본론, 결론, 뭐 참고문헌,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저는 지금도 그 기술 보고서, 기술 제안서, 연구 계획서 이런 걸 쓸 때 찾아봅니다. 한 10편 이상? 많을 때는 막 수십 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 이런 멋진 연구를 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 자료를 조금 참고를 하다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연구를 해야죠. 네. 그래서 기술 보고서랑 또 공학 분야 책이랑 이런 것들은 물론 다릅니다. 기술 보고서는 본인의 아이디어만 갖고 하는 거고 단행본은 그동안 여러 공학자들이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는 뭐 수학책은 뭐 수학자들이 이렇게 논문 냈던 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는 건데 참 힘든 작업입니다. 힘든 작업을 그 시작하게 만드는 그 요소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는 박사과정에서 그 겪었던 70년 전에 논문이 내가 해왔던 저는 뭐 그때보다도 훨씬 좋은 장비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컴퓨터가 빨리 도니까 조금 학생들한테 이 꼰대 소리 듣더라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PC가요. 지금 그 강의실 만한 그 처음에 첫
컴퓨터가 애니악입니다. 애니악. 진짜 오래됐네요. 그 말 들어본 지. 애니악보다 훌륭합니다. 지금 PC가 학생들 그 노트북 컴퓨터 또는 그 패드 태블릿 PC보다도 그 강의실만한 애니악 성능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뭐 그런 의미에서 활용하십시오. 활용해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자기에게 영감을 주고 힘든 기술 보고서라든지 단행본을 이렇게 쓰게 해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 기술 보고서를 써가지고 뭐 1년에 2억, 3억 뭐 이렇게 그 제 월급하고는 다르게 물론은 제가 다 월급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예전에 그분들이 과학자로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한테 영감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기존에 그냥 기술 보고서 이렇게 느꼈던 것보다 그 기술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제 많은 문헌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그 동기부여를 받고 거기에서 열정을 또 일으키고 그럴 수 있는 게 이 기술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기술 보고서가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제 조금 반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학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문이라는 그 발음이 좀 잘해야 되는데 그 연구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투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원서를 많이 배웠어요. 이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글로 쓴 책은요, 뭐 어떤 분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배포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쓴 책을 영어로 번역해봤자 얼마나 읽겠습니까? 그 많이 팔려봤자 기계공학은 특히 이제 수학책 같은 것도 많이 팔려요. 한 10,000부까지 팔리는데 뭐 교보문고는 몇만 부 될지 모르겠는데 10,000부면은 그 인쇄 하면은 10,000원이라고 치면은 한 연 1억 들어오는데 그 우리나라 서점에서는 이렇게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을 이렇게 단행본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제 수학 강의하시면은 그 학생들이 책을 사야 되니까. 네, 교재로서. 근데 이제 영어로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저는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아, 참, 대학생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영어로 원서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 연력학 쓰신 교수님이
수학책도 그렇고 뭐 수학책 그 굉장히 그 이름들이 화려했는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100만 부 됩니다. 100만 부면은 10,000원씩만 인세를 받는다 해도 1년에 100억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 책 저자들이 뭐 페라리나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막 4-5대 갖고 그분들은 연구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술 보고서 안 하고 단행본을 잘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언어의 요 문제는 그래서 아마 그 유학을 가가지고 하더라도 학문의 재능이 뛰어나신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00만 부 한 해에 100만 부 파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문은 못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유학 가가지고 그 공학 분야 그 단행본을 책을 썼는데 한 해에 100만 부 팔린다. 한글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영어로 썼을 때 여러 나라에서 써야 되는 거죠. 100여 개 국가에서 이렇게 쓰면은 100만 부 해가지고 1년에 100억씩 인세 받는 우리 수강생들이 나오면 제가 요 얘기한 것 때문에 신문 기사에 나올 거고 보람이 드시겠네요. 우람이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죠. 꿈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또 잘 들었고요, 교수님.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교수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